안녕하세요. 이연의 건물 종합관리 이헌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뭐하겠지만 제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은 제 주변에 제가 지금 현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의 미지원에 지금 뭐 제가 3학년 정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올해 지금 44살에 제가 지금 올해 44살, 3살이죠. 79년생이니까. 79년 지금 43살인데, 제가 왜 40살 됐을 때, 굳이 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미지원에 가서 지금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현재는, 사업을 한 20년 했는데, 왜 현재 지금은 뭐 매일경제, 뭐 매경비즈와 뭐 교육업무협약기업으로 이 건물관리와 하자보수, 그리고 뭐 주택임대 관련된 이 부동산 종합관리에 관한 이제 교육도 하고 있느냐, 왜 교육을 하느냐, 그리고 뭐 건국대학교 전문가 과정에 뭐 KU, CU 멤버스 클럽 같은데 어떻게 강사를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문의를 좀 하시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뭐 18살 때부터 이미 사업을 해서 뭐 20대 때 좋든 싫든 어찌됐건 잘 먹고 잘 살았고, 이게 제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냥 돈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남들만큼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게 가장 확실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 방법인 것 같고요. 그렇게 잘 살고 뭐 한번 그런 어떤 실패가 있었지만 20대 말에 한번 실패한 이후에 왜 다시 하자보수랑 뭐 하자보수 쪽으로는 뭐 전국에 한 5손가락에 든달 정도로 제가 1년에 한 100동 정도를 하자보수라고 다녔는데, 1년에 100동이면 이 하자보수나 시설물 유지보수 영업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금싸락입니다. 1년에 100동이면 웬만한 중견기업 부럽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소득이. 그렇게 하면서 플러스로 이런 중소형 건물의 빌라나 아파트 관리하는 이 건물 관리 업체를 세워서 제가 불과 2년 만에 한 5천 세대 정도를 관리를 하면서 매월 한 4,500에서 한 6천만 원 상당의 이제 매출을, 순수하게 순수익 매출을 이제 일으켰었는데, 왜 그것들을 다 2018년도에 다 접고서 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나 혹은 외부의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왜 좀 더 이렇게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탈바꿈 되었는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뭐 안 들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제 개인적인 내용인데, 이게 또 한 번 이렇게 해야 제가 왜 지금 매일경제, MK 매경비즈 부동산 종합관리 교육업무 협약기업인지, 그리고 왜 건국대의 이 전문가 과정이 KU, CU 멤버스 클럽을 왜 이제 뭐 강의를 나가는지,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영상으로 이 건물 관리나 하자 보수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 저의 어떤 가치관이 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건 이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하자 보수로는 전국에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제가 조금 뭐 포인트 레슨이라고 할까요? 좀 어떤 설명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분들이 그냥 하자보수 관련돼서 어떤 일단은 신축부터 10년 미만의 건물에서 어떤 하자의 문제점에 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도움도 많이 받으시고, 저도 여러 같이 이제 뭐 급여로 도움을 좀 받고 그렇게 조금 했었는데, 제가 2016년도에 16년도까지 이렇게 하자보수를 하면서 좀 다시 재기를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조그만 집도 좀 사고 뭐 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안정적이 되는 시기에 하자보수라는 게 하자보수만 하다 보면
실제로 그쪽에 진단기관으로 제대로 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진단기관 시장으로만 계속 가지 않는다면 약간 불확실한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기술사,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도 실제로 그렇게 크게 수익을 못 누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 앞으로도 향후적으로도 좀 그럴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야, 이게 얼마 못 가겠다. 앞으로 한 10년 정도 가면은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까라는 생각에 지나온 10년 말고 앞으로의 20년을, 30년을 계획하고, 원래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제가 이제 건물들 하자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그런 어떤 관리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했고, 2016년도에 이제 개업을 했어요. 개업을 하고, 이제 처음에는 건물종합관리 협회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음이엔씨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 실제 한 1년 반 만에 거의 한 45동, 50동 정도의 수주를 해서 한 5천, 6천 세대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음이엔씨라는 이제 법인으로 관리를 했어요. 이제 관리하시는 관리업체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인이 새로 시작해서 어떤 한두 명을 가지고 5천 세대를 관리한다는 건 대단한 거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참 우리나라 공동주택이 요즘 들어,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모든 이제 사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좀 많이 드려야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도움을 드리는 입장에서 수수료도 좀 덜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이제 악력이라는 게 이제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어디나 있어요. 제가 교육을 하게 된 계기예요. 제가 교육을 하게 된 계기고, 이 계기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아마 전국에 한 2, 300동 정도, 2, 300단지 정도의 관리를 하는 이 관리업체 대표이사일 거고, 그냥 그렇게 관리업체 대표이사로 살았을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이제 가업으로 이제 전국으로 관리를 하지만, 지금 그때 이 계기가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전문가의 이미지나 어떤 크게 회사가 이렇게 확장하지는 않았겠죠. 제가 2016년도부터 17년까지 이렇게 관리를 많이 하다 보면 대래 이제 신축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요건하고 한 세 건 정도의 이제 소송에 휘말리게 돼요. 소송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누가 피해자가 있어요라고 하면 일단은 경찰이나 검찰 쪽은 일단 피해자의 소리에 많이 귀를 기울여요.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여기서의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진실이든 아니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송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되게 정신적으로 많이 이제 피폐해지거든요.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써야죠. 그리고 변호사도 뭐 선임해야죠. 그리고 살면서 난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굳이 나한테 왜 이런 상황이 생기지? 라고 하는 그런 뭐 자괴감 같은 경우도 좀 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소송 한 세네 건 하면서 실제로 정신과 상담도 다나보고 상담 치료도 좀 꽤 받았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와이프가 좀 힘들었죠. 이 사건을 보시면 실제로 저한테 들어온 사건입니다. 예, 간단하게 짚어드릴게. 보시면 사건 2017 카합의 20200, 그래서 여기 제목이 그거예요. 관리 업무 수행 금지 및 관리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관리 업무를 수행을 금지하고 관리 업무를 방해하지 마라. 이 건물은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면 이 한 150세대 정도의 인천에 있는 한 동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여기는 오피스텔은 아니고요. 방 3개에 방 2개, 요 정도의 일단은 주거 형태의 한 동짜리 오피스텔이에요. 단 허가사항이 공동주택은 한 3, 4계층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오피스로 허가가 나 있는 상태였죠. 여기는 저희가 들어갈 때 한 세대당 한 150세대 정도 되다 보니까 일반 관리비가 굉장히 쌌어요. 왜 쌌냐면 일단은 세대수가 많으니까 나눠내는 비용이 적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관리를 할 때 여기는 경비원 아저씨가 24시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구조였고, 청소 이모가 두 분이 매일매일 청소하는 구조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 인건비를 좀 줄이는 대신에 이분들에게 휴게 시간도 좀 많이 드리고
실제로 편의적인 입주자가 보기에 청소나 편의적인 거나 관리적인 측면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필요 없는 어떤 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경비실에서 받지 않게끔 제가 통제를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는 적지만 실제 관리 서비스는 굉장히 높았던 건물이고, 이 건물은 150세대인데 한 세대당 일반 관리비가 35,000원 정도였어요. 그때 지금 기억해도 한 4만 원이 채 안 됐어요. 그 정도 건물이었어요. 그럼 이 건물에 저희가 이제 신축으로 들어가서 초도에 장기 순환충당금을 한 세대당 10만원, 20만원씩 받아도 이 분양하기까지가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실제 사람들이 한 번 입주를 할 때마다 쓰레기 버리는 양이나 비품 처리하는 게 굉장히 많이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초기에 선수관리비 같은 경우는 선수의 지금은 초반에 공용 부분에 많이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 세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건 입주자들이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 신축 아파트 들어가면은 선수관리비 쪽으로 30만원, 20만원을 내지만 실제 이 비용을 나중에 관리사무소에서 받지 않고 들어오시는 분한테 받는 이유가 초기 비용을 소진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초기에 들어가는 업체는 그 선수관리비 외에도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이 분양률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걸 이제 저희 관리업체 수익으로 이제 그냥 땜빵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넘게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 입주가 될 시점에 어느 날 저희 쪽으로 내용 증명이 하나 날라와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저희 보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죠. 관리 업무 수행 금지 및 관리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그래서 보니까 채권자 누구냐 이거예요. 해당 건물 주원에 있는 정땡땡 해당 건물에 대표가 있대요. 관리인이. 우리가 관리인이라고 하면 입주자 대표라는 건 아시죠? 이 입주자 대표인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희한하죠? 관리업체가 모르는 입주자 대표회가 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가칭관리단이라고 합니다. 가칭관리단. 가칭,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관리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해당 관리인 백씨가 선정한 이 주식회사 한성 땡땡땡땡이라는 이제 두 업체가 변호사를 써서 저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업체는 여기 보시다시피 태신 이의민 씨라는 저희 업체고요. 그렇죠? 저희 보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문, 판결은 이렇게 났어요. 판결은 채권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그러니까 채권자들의 신청을 그냥 각하한다라는 거죠.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채권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그리고 발생된 소송 비용은 채권자 주안의 관리단과 채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채무자의 채권자의 대표로서 표시된 백씨 가칭관리단과 그리고 그 가칭관리단이 이제 선정한 한성이라는 관리업체가 생긴 부분은 각각 둘이서 부담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소송을 저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신경을 너무 많이 썼죠. 자, 신청 취지는 이렇대요. 그 주안 정땡땡 있는 건물에 모든 어떤 관리해야 되는 건물의 경비실, 전기실에 대한 점유,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 채권자가 위임하는 채권자, 그 가칭관리단이죠. 가칭관리단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된대요. 그리고 위 주안 건물에 관한 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되고 수행하지 말라는 거죠. 안 되고 그리고 이 별지 제2 목록에 기재된 각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들의 위 건물의 관리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대요. 결국은 내 관리하지 말고 나가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길 시에는 1일당 30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거죠. 채권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니네 그 가칭관리단이라고 하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자 대표회의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저희 업체를 보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나가라. 근데 저희는 이미 받을 돈이 있잖아요. 초반에 선수관리비도 들어가 있고 저희가 계약도 3년이나 체결을 했었고 충분히 우리는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위협적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우리는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 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죠. 실제로 저희 변호사랑 저랑 저희 직원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첫째로는 이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백 씨가 어떻게 입주자 대표가 됐는가를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어요. 저희가 이제 일반 관리비 35,000원 정도를 받으면서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보다는 좀 저가에 또 질 높은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주자분들 중에 어머니들은 되게 저희를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알아요. 또는 살아보셨던 분들은 압니다. 아, 이 정도 가격에 저 정도 인원을 굴리면서 이런 서비스를 받네.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이런 서비스도 체결을 해주네. 라고 하는 건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빌라에 사셨던 분들은 한번 서비스를 받아보면 바로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한 분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더니 이분들이 이 백씨라는 사람이 승강기에다가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대자보를 붙여서 뭐라 그러냐면 시행사의 하자보수가 안 되니까 우리끼리 모이자 라고 했대요. 관리업체 모르게 모이자. 왜? 관리업체는 상관없지 않냐? 아, 물론 맞는 말이죠. 그래서 본인들끼리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백씨가 이 법무사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내가 법무사 사무장이니까 하니까 주변에서 그럼 당신이 동대표로 해서 이 하자보수 관련된 걸 좀 시행사한테 조금 이렇게 처리를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입주자분들 입장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총 150세대인데 불구하고 그때 반상에 나온 인원이 한 20몇 명밖에 안 됐는데 그 20몇 명이 그 백씨를 선출하게 돼요. 그리고 그 옆에 뭐 총무, 감사 이런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 10여 명이 이제 관리단 임원으로 이제 같이 구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대요. 각 집집마다. 각 집집마다 동의서를 받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관리단 구성은 임시로, 그러니까 왜냐면 150세대 중에 집합건물법에 있는 의결권으로 과반수 이상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도 알았던 거예요. 왜냐면 법무사 사무장 출신이니까 더 잘 알았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동의서에 뭐라고 받았냐면 임시관리단으로서 지금 현재 시행사가 봐주지 않는 하자보수를 누가요? 임시관리단이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하자를 청구해 줄게.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대신 청구해 줄게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동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뭘 안 써놨냐면 실제로 안건을 자세하게 기술을 안 해놨다라는 거예요. 안건. 뭐에 대해 동의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로만 한 거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입주자들이 없는 집은 아이한테 받고 또는 어떤 집은 한 집에서 원래 투표권은 한 집에 한 명밖에 안 나옵니다. 공동주택으로 부부가 같이 공동 소유로 있어도 한 호실의 투표권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한 집에서 투표가 3장, 4장까지 나온 걸 저희가 법원에 들어가 있는 자료를 보고 확인을 했어요. 이 법원에 들어간 자료를 보니까 이 관리단 구성을 동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총 한 87명 정도가 서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한 20세대 정도는 한 집당 투표를 2건 이상씩 한 정황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불법이죠, 일단. 그냥 낮에는 가서 그냥 집안에 있는 아이한테 사인을 받고 저녁 때는 엄마한테 받고 또 아침에는 할머니한테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투표를 늘린 거예요. 그렇게 받은 투표를 가지고 이분들이 처음으로 한 게 인근 세무서에 가서 자기네 아파트 비영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모든 건물은 관리단이 형성되는 순간 그 형성된 걸 입증을 받으려고 비영리번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관리단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비영리 고유번호증으로 이제 통장도 개설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권리를 행사한 거죠.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관리단으로 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입주자들이 불만이 있는 하자보수를 끄집어내서 하자보수를 내가 대신 신청해 줄게요 라는 말로 사인을 받고 그리고 날짜도 제대로 기재되지 않고 대충 한 사인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원래는 임시관리단인데 그거를 진짜 관리단인 것처럼 가칭관리단을 형성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하던 중에 또 재밌는 사실을 알아낸 게
사실관계를 하면서 저희가 그러잖아요. 이 저 한성이라는 업체는 과연 이 관리 업무를 수행하러 올 때 관리단하고 얘기를 할 때 관리비는 얼마고 어떤 업무를 하기로 들어왔는가 라고 봤더니 저희한테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저희가 그 한성이라는 업체 실제 전화를 해보니까 실제로 한성이라는 업체 되게 많습니다. 네. 뒤에 뒷자리 붙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뭐 한성이라는 업체는 아니고요. 뒤에 한 몇 글자가 더 붙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 이런 업체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친한 그 2층에 사시는 아주머니를 통해서 전화를 한번 드려보세요 라고 한번 요청을 했어요. 드려봤더니 계약서나 모든 관계된 거는 저희가 그 해당 한성이라는 업체에서 뭐라 그러냐면 입주자들한테 알려드릴 수 없고 입주자들한테 알려줄 수가 없대요. 그거죠. 희한하죠. 한마디로 정치인들이 외국하고 어떤 협정을 맺었는데 국민들한테 안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입주자들한테 그런 계약 내용이나 계약서를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그러면 뭐 저희는 그 입주자가 그 아주머니가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당신들하고 어떻게 계약을 맺었냐? 라고 하니까 무조건 저 백씨라고 하는 사람 가칭관리단만 자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오케이 알았다. 그럼 우리가 다음 달부터 너네가 들어오는데 니네 관리비가 얼마냐고 하니까 거기서 관리비는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7만 원이 넘더랍니다. 그럼 한 집당 한 4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금액으로 계약서가 체결된 거예요. 이곳은 150세대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가 비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이 건물은 신축입니다. 고로 신축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도 있어서 당분간은 최소 3년에서 5년 안에는 장기 수선 비용이나 어떤 특정 비용을 크게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좀 관리비가 저렴할 수밖에 없는 건물이고요. 두 번째로 한 세대당 35,000원이면 충분히 종합관리를 받을 수 있는 150세대의 중소형 규모가 있는 아파트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하자도 담보 책임이 있으니까 건축주한테 요청해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신축이기 때문에 어떤 관리 프로세스만 있으면 저렴한 비용으로 좀 더 쉽게 안정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고 한 세대당 35,000원에 충분히 가능한데 이 건물이 왜 한 세대당 4만 원씩이 더 증액이 돼서 저 가칭관리단이라고 하는 소송 들어온 저 채권자 백씨와 저 한성이라는 업체는 어떻게 그 계약상이 나왔었냐라는 거죠.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알 필요도 없고 우리가 말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누군가는 비는 돈으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죠. 한 세대 35,000원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데 75,000원, 7만원 이상의 비용을 받는다라는 건 누군가가 그 비용만큼을 폭리를 취한다라는 거죠. 뭐 폭리를 취하고 안 취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려고 소송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폭리를 안 취하고 진짜 정당하게 뭐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우리는 그냥 경비원이 2명인데 우린 4명을 쓸 거야 라고 견적을 들어왔을 수도 있죠. 근데 150세대의 한동짜리 아파트를 지금 전국에 많은 분들이 사시는데 이런 아파트에 경비원이 4명까지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교육 중에 얘기하는 것처럼 관리단을 잘 구성해야 되고 관리업체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려고 어떤 관리단으로 선출되려는 이런 사람들 나오려는 이런 가칭관리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한 세네 건의 어떤 소송과 이 사람들에 대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150명 중에 10명밖에 안 돼요. 실제 10%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때문에 어떤 나름대로의 환멸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쵸? 제가 봤을 땐 쓰레기죠.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휴대폰에도 쓰레기라고 저장돼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단순히 제가 그냥 사업만 해서 사업을 확장하려면 저도 이런 사람들한테 차라리 관리비 35,000원인데 제가 한 7만원 부과를 하고 한 세대당 한 4만원은 뭐 페이백해서 리워드 드릴게요 라고 하면 오히려 사업을 굉장히 확장할 수 있죠. 근데 요즘 같은 시대 저 같은 사람들이 뭐 저뿐인가요? 예? 자꾸 의심하고 따져보고
조금 더 실용성 있는, 조금 더 효율성 있는 어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희 후배들만 해도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집합건물의 소유미 관리하는 법률이나 공동주택관리법, 그리고 집합건물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으로도 어떤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관리업체 입장에서는 우리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단, 입주자 대표회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치인들이죠. 이 정치인들과 이 건물의 실질적인 주인인 입주자들, 국민이죠. 이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잘, 그쵸? 그쵸? 비대위라고 할까요? 그냥 잘 견제할 수 있게 관리업체가 그 서비스를 어떤 안을 제안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기간 동안을 해서 지금 현재 지금 뭐 이렇게 교육도 하고 이렇게 안내도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제 하나의 사례고요. 뭐 한 두세 가지 사례가 더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관리비 35,000원짜리를 7만원 이상으로 폭리하려고 하던 가칭관리단과 함께 들어온 관리업체의 어떤 횡포를 저희가 이제 법으로 막아내고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입주자들에게 돌려드린 사례. 근데 이런 건물들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입주자분들 혹은 타용자분들은 내가 내는 관리비가 도대체 얼마까지가 적정한지를 알아보셔야 되고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는 뭐 알기 싫으세요? 알기 싫으시면 그냥 돈으로 갚으시면 돼요. 내가 굳이 그런 거 알고 싶지 않아. 그럼 그냥 뭐 35,000원에도 가능한 관리비 7만원 이상씩 내시고 사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돼요. 뭐 10만원이면 되는 관리비를 20만원씩 내고 사시면 되고, 그거는 뭐 개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나는 조금 합리적으로 생활하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은 꼭 저희가 이제 이연의 건물종합관리 영상을 보시고 다양한 정보를 보셔서 거기서 좀 삶의 질을 좀 높이시고 어떤 함께 사는 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좀 평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